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2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를 2잔 마실 수도 있고, 편의점에서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 가볍게 식사를 하거나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마실 수도 있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2만 원은 그렇게 하루 사이에 사라지는 작은 돈입니다. 오늘 쓰고 나면 내일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돈, 그저 일상의 소비 속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겨우 2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그 2만 원을 쓰지 않고 다른 곳에 보내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단 하루가 아니라 매일같이 같은 금액을 꾸준히 모은다면 말입니다. 하루 2만 원이라는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어진다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모으는 일을 생각할 때 아주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천만 원 아니면 최소 몇억 원은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산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전혀 다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작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2만 원씩 꾸준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이면 약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년 동안 모으면 약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20년 동안 이어진다면 총 투자 원금은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겨우 1억 정도 아닌가요?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단순히 원금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간과 복리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돈을 만들어내고 그 돈이 다시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자산의 성장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나스닥100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 가운데 기술 혁신을 이끄는 대형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이 지수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 전 세계 기업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검색과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키는 구글, 온라인 쇼핑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아마존,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며 온라인 쇼핑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ETF입니다. ETF는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한 번에 묶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는 QQQ라는 ETF가 대표적인 나스닥100 ETF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QQQM이라는 ETF가 있으며 나스닥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ONEQ 같은 ETF도 존재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GR 미국 나스닥100, KODX 미국 나스닥100, AC 미국 나스닥100 같은 ETF들이 있습니다. 이런 ETF를 활용하면 개별 기업을 직접 고르지 않아도 나스닥을 대표하는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2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크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소비가 아니라 미래로 보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작은 돈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의 2만 원을 어디로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소비로 사라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작은 씨앗으로 남겨둘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은 당장은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이어진다면 결국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선택이 미래의 자산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2만 원이라는 금액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2만 원은 그렇게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디저트를 하나 추가하면 금세 사라지는 금액입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간단한 안주와 음료를 사도 2만 원은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겨우 하루 2만 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작은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먼저 단순한 계산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루에 2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이면 약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년이면 약 7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10년 동안 이어지면 약 7,200만 원이 됩니다. 20년 동안 이어진다면 약 1억 4,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단순히 돈을 모은 금액만 보더라도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투자라는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는 단순히 이자가 붙는 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돈이 벌어들인 수익이 다시 투자되고 그 수익이 또다시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성장 속도는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을 투자하더라도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2만 원이라는 금액은 지금 당장 보면 작은 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매일 투자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성장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돈을 모으는 느낌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돈이 돈을 만들어내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는 금액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속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투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금액을 투자하려고 하면 오히려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2만 원 정도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교적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투자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활을 크게 흔들지 않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하루 2만 원은 어떤 사람에게는 커피 한두 잔의 값일 수도 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조금만 소비를 줄이면 미래를 위한 투자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매일 반복되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작은 행동은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큰 변화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사람이 결국 건강한 몸을 만들듯이 매일 조금씩 투자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루 2만 원이라는 금액은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진다면 미래의 재정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금액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하루 2만 원은 어쩌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이 매일 투자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을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그 돈이 시간과 복리를 만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시작이 미래의 자산을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투자자들이 기술 기업 중심의 지수를 이야기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기술이 모든 산업의 중심에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인공지능,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반도체 같은 기술들은 이제 우리의 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모든 순간마다 기술 기업들의 서비스와 플랫폼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시장이 나스닥이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가 바로 나스닥100입니다. 나스닥100 지수에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전 세계 기업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구글은 인터넷 검색과 광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과 클라우드 산업을 동시에 이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 경제 구조를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 기업들을 미래 성장의 중심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업들 중에서 어떤 회사를 골라야 할까요? 애플이 더 좋을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성장할지, 아니면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기업이 더 큰 성장을 보여줄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등장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기업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지만 어떤 기업은 예상보다 빨리 경쟁에서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바로 지수 투자입니다. 지수 투자는 특정 기업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이 포함된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나스닥100 지수는 기술 중심의 대형 기업 약 10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구성 종목이 계속 조정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성장성이 떨어지거나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성장 기업이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지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유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금융 상품이 바로 ETF입니다. ETF는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한 번에 담고 있는 상품으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로 QQQ가 있습니다. 이 ETF는 나스닥 100 기업들에 투자하는 가장 유명한 상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QQQ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수수료가 조금 더 낮은 QQQM이라는 ETF도 있습니다. 나스닥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ONEQ 같은 ETF도 존재합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나스닥 ETF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GR 미국 나스닥 100, KODX 미국 나스닥 100, AC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들이 있습니다. 이런 ETF들은 미국 나스닥 100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에 비교적 쉽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이야기됩니다. 결국 기술 기업 중심의 지수에 투자한다는 것은 특정 기업 하나에 모든 기대를 걸기보다는 기술 산업 전체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 서비스와 플랫폼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러한 기업들의 성장 역시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변동성이 존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기술 중심 지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세계 경제의 흐름과 기술 발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 기업 하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산업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술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수가 바로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기업 중심의 지수를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기업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지, 어떤 회사가 미래의 시장을 지배하게 될지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도 과거에는 작은 회사에 불과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때 시장을 지배하던 기업들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사라진 사례도 수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기술 기업들 역시 처음부터 이렇게 큰 회사였던 것은 아닙니다. 애플은 한때 파산 직전까지 갔던 기업이었고, 아마존 역시 오랫동안 적자를 감수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과거에는 지금처럼 인공지능 산업의 중심 기업으로 평가받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기업이 미래의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은 개별 기업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ETF 투자입니다. ETF는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로 여러 기업의 주식을 하나의 상품에 담아놓은 투자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특정 기업 하나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에 나누어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TF의 또 다른 특징은 시장 상황에 따라 구성 종목이 계속 바뀐다는 점입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성장성이 떨어지게 되면 지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과 혁신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그 기업이 지수에 편입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ETF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조를 유지하게 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변화를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ETF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여러 기업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스닥 ETF로는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QQQ가 있습니다. 이 ETF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가장 유명한 상품 중 하나로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QQQ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가 조금 더 낮은 QQQM이라는 ETF도 있습니다. 나스닥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ONEQ 같은 ETF도 존재합니다. 이런 ETF들은 미국 시장에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는 ETF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GR 미국 나스닥 100, KODX 미국 나스닥 100, AC 미국 나스닥 100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ETF들은 미국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에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투자자들은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계좌를 활용해 이러한 ETF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좌를 이용하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TF 투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투자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모두 분석하거나 어떤 기업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지 끊임없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특정 산업이나 시장 전체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산업처럼 변화가 빠른 분야에서는 개별 기업을 선택하기보다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ETF는 주식처럼 쉽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장기 투자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ETF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구조 덕분에 개별 기업 투자에 비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점이 ETF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결국 ETF 투자는 한 기업의 성공에 모든 기대를 걸기보다 여러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바라보는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럽게 지수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복잡한 투자 전략보다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시장 전체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은행 저축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원금이 보장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일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식이나 투자를 이야기하면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마음이 편해.
또는 주식은 위험하니까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은행 저축만으로 자산을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 이자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의 물가와 지금의 물가를 비교해 보면 많은 것들이 크게 올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몇천 원이면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이 지금은 훨씬 비싸졌고, 집값이나 생활비 역시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은행에만 넣어두면 겉으로 보기에는 금액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매력은 크게 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있는 숫자는 늘어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2만 원씩 꾸준히 저축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달이면 약 60만 원, 1년이면 약 72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이자가 조금 붙는다고 해도 총 금액은 약 2억 원 정도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2억 원이라는 돈도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생각해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 큰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기관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며 수익을 창출하는 존재입니다. 기술 기업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확장하면서 매출과 이익을 성장시키기도 합니다. 기업의 성장이 이어지면 그 기업의 가치 역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성장 과정에 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물론 모든 기업이 항상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따라 주가가 크게 변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자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은 단순히 돈을 보관하는 것과 돈을 성장시키는 것의 차이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은행 저축은 안정적인 대신 성장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은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기술 산업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물가 상승 환경에서도 가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수익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구독료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매출을 늘리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업은 물가 상승 환경에서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 이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완전히 따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 저축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활비나 비상금처럼 안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자금은 은행 계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축과 투자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금액은 안정적으로 보관하면서 또 다른 금액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은행 저축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투자는 성장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단순한 저축을 넘어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고 하면 환율이나 국제 경제 상황 때문에 더 위험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또 하나의 장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바로 환율이라는 요소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끼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미국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화와 달러라는 두 가지 통화가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에 투자하면 그 자산의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국 투자자의 실제 자산 가치는 원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달러 가치가 변하면 투자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에서는 주가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율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세계 경제에 큰 위기가 발생할 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한 자산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불안해질수록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원화와 같은 다른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기에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주식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10% 하락했다면 투자자는 손실을 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환율이 상승해 달러의 가치가 10% 올라갔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손실이 줄어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폭이 크게 완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해외 투자에서는 환율이 일종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도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많은 국가의 통화 가치가 크게 흔들렸지만 달러는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해외 자산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의 영향을 일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덕분에 원화 기준 손실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환율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외 자산 투자가 통화 분산 효과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같은 기술은 국경을 넘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의 성장 가능성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미국 주식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도 있고, 미국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 시장에서도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다양한 ETF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GR 미국 나스닥 100, KODX 미국 나스닥 100, AC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한국 주식 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에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비교적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TF 중에는 환율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상품도 있고, 환율 영향을 줄이기 위해 환해지를 적용한 상품도 있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환율 변동을 그대로 반영하는 환노출 상품을 선택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 자산을 함께 보유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방식이 더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투자자의 목적과 투자 기간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흐름에 참여하는 동시에 통화 분산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율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외 자산 투자는 자산을 다양한 방향으로 분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자산뿐만 아니라 해외 자산에도 관심을 갖고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시장 상황이나 경제 전망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요소들도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실제 투자 상황에서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뇌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피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금액의 손실을 수익보다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벌었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특성 때문에 투자에서는 감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은 하루에도 여러 번 가격이 변동합니다. 어떤 날은 크게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갑자기 하락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매일 계좌를 확인하고 가격 변동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작은 변동에도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커지면 결국 투자 결정을 바꾸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자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만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제 위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주식 시장이 위험하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투자자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더 큰 손실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버리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장기 투자 계획을 중단시키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상승할 때도 비슷한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투자자는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충분한 분석 없이 급하게 투자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미 크게 오른 뒤에 투자하게 되면 이후의 변동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포와 욕심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은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시장 분석이 아니라 감정 관리라고 말합니다.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자신의 행동을 관리하는 것은 비교적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성장과 경제 발전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자동 투자나 정기 투자 같은 방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시장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한 금액을 ETF에 투자하도록 설정해 두면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더라도 계획을 크게 바꾸지 않고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자 결정을 매번 새롭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투자에서는 지나치게 자주 계좌를 확인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매일 가격 변동을 확인하면 감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일정한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고 감정을 잘 관리한 투자자들이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지키는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할 수 있지만 투자자의 태도와 습관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포와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목표를 유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투자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 기술보다 심리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투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 복잡한 전략이나 어려운 분석 방법이 필요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지표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 방법들도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자동 투자 시스템입니다. 자동 투자는 말 그대로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한 날짜에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투자되도록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번 투자 여부를 고민하거나 시장 상황을 분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에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판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투자를 활용하면 감정적인 판단을 줄이고 계획에 맞는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2만 원이라는 금액을 꾸준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일 투자하기 어렵다면 매주 또는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시장이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투자 시점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가격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평균 매입 가격을 조정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증권사에서 자동 투자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일정 금액과 투자 상품을 설정해 두면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매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QQQ나 QQQM 같은 ETF가 대표적인 나스닥 100 ETF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스닥 전체 기업에 투자하는 ONEQ 같은 상품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ETF는 여러 기술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상품으로 활용하는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의 경우에는 국내 증권 시장에 상장된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TIGR 미국 나스닥 100, KODX 미국 나스닥 100, AC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한국 주식 시장이 열려 있는 시간에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시간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SA 같은 계좌를 활용해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자산 관리 측면에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동 투자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결정을 반복적으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미리 정해둔 계획에 따라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투자자가 불안함을 느끼고 투자를 중단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크게 상승하면 급하게 투자 금액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 투자를 설정해두면 이러한 감정적인 판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 투자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경험 중 하나는 바로 꾸준함입니다. 특별한 투자 기술이 없어도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동 투자 역시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시장 변동과 같은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동 투자는 감정적인 판단을 줄이고 계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에 걸쳐 자산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하면서도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창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투자 방식입니다. 하루 2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도 자동 투자 시스템을 통해 꾸준히 이어진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습관이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복잡한 전략보다 단순한 자동 투자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라는 주제는 처음 접하면 매우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금리 환율,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주식 시장에서는 수많은 기업과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고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대해 살펴보면 생각보다 단순한 원칙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작은 금액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큰 돈을 먼저 떠올립니다. 수천만 원이나 수억 원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산을 꾸준히 만들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작은 금액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고 그 금액을 꾸준히 이어가는 방식이 장기 투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루 2만 원이라는 금액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그 돈이 매일 반복된다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시간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산의 성장 속도는 점점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시작할수록 더 긴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감정 관리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어떤 시기에는 시장이 빠르게 상승하기도 하고 어떤 시기에는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자산을 팔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장기 투자 계획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특정 기업 하나에 모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상황이나 산업 환경이 예상과 다르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여러 기업에 동시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 같은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여러 기술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QQQ, QQQM, ONEQ 같은 ETF가 대표적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의 경우에는 TIGR 미국 나스닥 100, KODX 미국 나스닥 100, AC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ETF를 통해 투자자는 다양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작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의욕적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심이 줄어들거나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 투자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이러한 습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 계획을 자주 바꾸기보다 일정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투자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원칙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작은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고 긴 시간을 활용하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변동성과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본 원칙들이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라는 것은 단기간에 큰 결과를 만드는 활동이라기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자산을 쌓아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하루 2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도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재정 상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복잡한 전략보다 꾸준한 습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면 장기적인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아니라 정확히 20년 뒤의 어느 날입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어느덧 인생의 또 다른 계절에 서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천천히 들어오고 하루를 시작하는 공기가 예전보다 훨씬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예전처럼 출근 시간에 쫓겨 서둘러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던 삶이 아니라 시간을 선택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커피 한 잔을 준비해 창가에 앉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꺼내 계좌를 열어봅니다. 그 계좌는 20년 전에는 아주 작은 투자 계좌였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숫자가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루 2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스스로도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시장의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했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리고 시간을 포기하지 않는 것.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은 여러 번 변했습니다. 경제 위기도 지나갔고 기술 혁명도 계속되었습니다. 시장은 크게 상승하기도 했고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늘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사람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커졌고 어떤 시기에는 모두가 비관적인 전망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지나면서도 한 가지 습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일 조금씩 투자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눈덩이처럼 시작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덩이는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원금이 쌓이고 그 위에서 수익이 생기고 그 수익이 다시 투자되면서 복리라는 힘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치 보이지 않던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처럼 성장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자 도구들이 활용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의 성장성을 믿고 TIGR 미국 나스닥 100이나 KODX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에 꾸준히 투자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미국 시장의 대표 ETF인 QQQ나 QQQM 같은 상품을 활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은 동일했습니다. 개별 기업 하나에 모든 것을 걸기보다 시장 전체의 성장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어느 아침입니다. 계좌에 찍힌 숫자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크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돈이 많아졌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삶, 시간을 보내야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20년 전의 자신을 떠올려 보면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었고 투자 고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시간이라는 힘을 만나면서 삶의 풍경을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에 여러분은 어떤 장면 속에 서 있을까요?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시간이 지나간 것을 아쉬워하며 과거를 돌아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시작한 작은 선택 덕분에 완전히 다른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미래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작은 돈의 힘, 시간의 힘, 그리고 꾸준함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2만 원이라는 금액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ETF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작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해 공부합니다. 유튜브를 보고 책을 읽고 뉴스도 챙겨봅니다. 나스닥이 어떤 시장인지, ETF가 무엇인지, 복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공부해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을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돈이 모이면 시작해야 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정말로 완벽한 준비가 가능한 순간이 있을까요?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된 시기, 가격이 가장 낮은 시기, 모든 경제 상황이 확실히 예측되는 시기가 과연 존재할까요? 현실에서는 그런 순간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금리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경제는 성장하기도 하고 침체하기도 합니다. 뉴스는 늘 불안한 이야기와 희망적인 이야기를 동시에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시작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투자했느냐가 더 큰 결과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 2만 원씩 나스닥 ETF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TIGR 미국 나스닥 100이나 KODX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일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의 QQQ나 QQQM 같은 ETF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의 숫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눈덩이처럼 시작했던 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투자 원금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발생한 수익이 다시 투자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강력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복리의 힘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오늘,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달,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물론 투자에는 언제나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이런 변동성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시장의 단기 움직임보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시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2만 원이라는 선택이 10년 뒤의 자산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미래의 경제적 자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거창한 전략보다 단순한 원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금액, 긴 시간, 꾸준한 투자. 이 세 가지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시작하시겠습니까? 미래의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사람만이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쌓이면